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반드시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 같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까담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본 내용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동영상은 조금 길이가 길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스킵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를 하시고 문서를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정말로 효율적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반복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제가 아무리 열심히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유명한 온라인 업체 재수학원의 설명회를 들으신다 할지라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지금 보시는 동영상 PPT를 문서로 만들어서 제 이름의 까담에 네이버하고 다음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일까지는 업데이트를 시킬 거고요. 정시지원 대학을 고를 때 활용하기 좋은 문서들도 몇 가지 첨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으로는 활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밑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감사의 댓글 정도 달아주시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투스 모지와 대성 마임에게 변경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반 학생들의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찍어서 업데이트할 거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거는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어느 사이트가 점수를 높게 잡고 후하게 잡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민감한 것도 민감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메일로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전달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거는 동영상 중간중간을 잘 들으셔야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의 성향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막힌 시스템에서 정시지원대학을 효율적으로 골라야 될지, 여러분이 준비할 내용, 그리고 또 대처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 마음 자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확실히 잡아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를 했으니까 꼭 숙지해 주셔서 정확하게 대학을 검색해 주시고 조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까담의 전매 특허죠. 여러분에게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정시지원 대학을 추려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유치하게 보이겠지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차분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쟤는 뭐 이렇게 미련하게 검색하냐?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이번에 시스템의 변화가 은근슬쩍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조사 과정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조사하지 않으면 거친 표현으로 눈탱이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응원의 글을 올려주시면 저는 너무 큰 보람을 느끼면서 가능하면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얼마 전 올라온 댓글 중에서 손목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검색해서 후보 대학을 추려내신다는 댓글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도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 동영상을 반복해서 봐주시고 검색을 또 해보시고 또 해보셔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솔직히 이런 느낌이 됩니다. 대학이 너무 검색하셔봤자 이제 저를 고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손짓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원해야 되는 대학이 골라지게 됩니다. 그런 걸 이쁘게 문서화하셔서 그리고
정리를 하신다면 컨설턴트를 만나게 되셨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겉만 번지르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상이 컨설턴트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상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정말로 양질의 효율적인 상담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말씀드렸죠. 온라인 배치표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온라인 설명회 자료집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배치표는 작년까지 별로 쓸모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배치표를 준비하시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배치표는 여러 가지 그 사이트가 있는데 질문을 상당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매번 강조드리지만 대성마이맥, 이투스, 진학사가 저한테는 성향이 잘 맞고 나름대로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다른 사이트를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한두 개는 겹치게 될 거고, 그걸 반복해 보신다면 온라인 배치표들이 돌아가는 사이트의 구성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거고, 그러나 저는 강조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주로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까담TV, 특히 정식 컨설팅 시리즈 각 사이트 활용법을 정말로 반복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술술술술 암기가 될 정도로 보셔야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 걸로 체화시켜서 효율적인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전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사이트별로 합격 예상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사이트의 성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아마 정시 지원 컨설팅 시리즈에서 후반부에서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즉, 각 사이트들은 합격생 데이터의 수집의 범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합격 예상 점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보정값도 반영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성향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각 사이트에 그 대학교의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과의 모의 지원을 하나씩 해보시고, 거기에 합격 예상 점수와 내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사이트 중에서 어디가 점수를 짜게, 높게, 보수적으로 잡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느 사이트가 점수를 후하게 잡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안전카드, 모험지원 카드를 고르실 때 유용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이트별로 어디가 짜고 후한지를 파악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배치표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종이 배치표가 보통 왼쪽에 100분위 합 또는 표준 점수 합으로 기준점들을 제시해 놓고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들을 위치시켜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이 있다면 쉽게 대학을 선별해서 그것부터 온라인 배치표에서 보시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이 배치표를 가지고 일단 적정 대학, 그리고 그거보다 상위 대학, 하위 대학을 선별을 하셔서 그 중에 원하는 대학을 고르신 다음에 문서화를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 배치표를 조사하는 게 훨씬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이 배치표 활용법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셨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죠. 자신의 성적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적표만 보더라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번에 국어를 잘 봤구나. 국어 반영비리 높은 데를 찾아야겠구나. 난 이번에 탐구를 못 봤으니까 탐구의 반영비리 적은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분석이 가능하신데, 그렇게 되면 대략적 분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투스 사이트의 강점을 말씀드렸죠. 이제 이름이 모지라고 바뀌었으니까 이투스나 진학사를 통해서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반영 기준에 따라 100분위를 제시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한테 강점인 대학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을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종이 배치표와 그리고 자신의 성적을 분석해 주면서 추천 대학을 이야기해 줄 건데 이 추천 대학과 종이 배치표에 공통으로 속하는 후보 대학들을 군별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 사이트의 합격 예측 점수를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미련함을 발휘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클릭을 하셔서 왜 이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유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문서화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군별로 후보 대학은 여러 가지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활용하려고 올려드린 그 문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별로 후보 대학군을 여러 개 기입하도록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 후보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지원 포트폴리오, 즉 군별 후보 대학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가군, 나군, 다군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포트폴리오 후보를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강조드리는 2가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을 안 해놓으시면 장담하지만 지원 대학을 짜는데 돌고 돌아서 결론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걸리고 요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이게 계속 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절대 끝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 컨설턴트하고 얘기하실 때도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놓지 않으면 분명히 강조드리지만 효율적 상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나는 이 점수로 이 대학 갈 바에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라고 화끈하게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 걸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대학 밑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난 동영상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간판이냐 적성이냐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지원을 짜시는 것도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의 컨셉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1안을 잡으셨는데 이번 1안은 재수를 각오한 공격적 지원이라고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2안은 이거는 무조건 합격하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컨셉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후회가 많이 남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정하셨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죠. 진학사의 그 합격 예측 리포트 같은 걸 통해서 또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쟁률 같은 거 그리고 같은 대학과 과에 지원한 지원자 성향을 분석을 하는 그 방법도 이야기 드렸고요. 그런 걸 통해서 최종 대학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에 대해서도 여러 유튜버들께서 고마운 정보들을 제공하시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경쟁률 보고 발 동동 구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만약에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 그분은 이미 인간계에 계신 게 아니라 신계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예측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니 결국 데이터, 즉 추정치에 근접한다는 걸 믿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경쟁률보다는 어쨌든 다른 지표들을 좀 활용하자 이런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확인하셔서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신다면 손해 없이 동일한 점수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잡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 순서를 머릿속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사이트의 이미지와 같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성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점수를 높게 잡고 어떤 사이트가 점수를 낮게 잡았는지 그 성향을 파악해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 동영상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안전지원 대학과 모험지원 대학을 선별할 때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배치표를 구매를 하셨으면 당연히 인증을 받은 수능 점수를 입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신을 입력하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전체 다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귀찮다 그러면 간단 내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문계라면 인문계 또는 자연계라면 자연계 원하는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을 하나를 선별하셔서 동일한 대학 내에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과를 하나씩을 선별하셔서 여러분 점수로 그 과를 모의 지원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일한 대학 내에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과를 하나씩 골라서 여러분 수능 점수를 가지고 모의 지원을 해본 다음에 합격 예상 점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특화된 과라던가 신설과는 좀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대학교 네임밸류가 떨어지더라도 특화된 과는 돌출 변수로 합격점이 높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외를 시키시고 일단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과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인문계라면 상위권과는 요새 글로벌이 붙거나 금융자가 붙은 과들이 인기가 높죠. 경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위권과가 보통 방송 쪽이 좀 많을 거고 하위권과가 어문이나 인문계열과가 많을 겁니다. 자연계라면 뭐 뻔한 얘기겠지만 상위권과는 반도체, AI, 자동차 관련 이런 쪽이 상위권과로 인기가 많을 거고 중위권과로는 신소재, 생명, 화학 같은 게 있을 거고 하위권과로는 보건, 의료, 생활과학대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과를 하나씩 동일대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일대학 내에서 고르시고 모의전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합격 예상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점수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과의 모의전을 해봤더니 대성에서는 이런 결과값이 나왔고 진학사에서는 이런 결과값 그리고 이투스 모지에선 이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의미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합격 예상 점수가 800점인데 마이너스 10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점수보다 10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 당연히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일 겁니다. 플러스가 됐다는 건 점수가 넘친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고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정식 컨설팅 시리즈에서도 문제를 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대성 진학사 그 다음에 모지 사이트 중에서 점수 기준을 짜게 높게 보수적으로 잡은 데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모지 이투스입니다. 그죠? 동일한 과를 입력해 봤더니 얘가 제일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합격 예상 점수를 높게 잡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반면에 후하게 잡고 있는 건 어디인 거죠? 진학사일 겁니다. 얘는 오히려 점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렇게 값이 다른데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가 좋고 나쁘고 얘기하기 힘들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집된 데이터와 보정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전체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모지가 제일 짜고 대성이 중간에 위치하고 진학사가 후하게 점수를 잡아준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향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조합니다.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의미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 동영상 밑에 있는 그 타임 시간 안내 있죠? 거기를 잘 보시면 익숙한 기호들이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요 놈이 제일 짜고 요 놈이 점수가 제일 후하게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사이트가 맞아서 믿어야 되느냐 그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세 개 사이트가 긍정값을 보여주는 데가 안전지원대학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 개 사이트가 긍정값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전지원대학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위권과라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후보대학을 여러 군데 추려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이트의 성향을 아시려면 동일한 대학 내에 이걸 해보라고 했는데 자, A대학을 해봤으면 B대학도 해보는 겁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그 다음에 C대학도 해보는 겁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 성향이 보이실 거고 어쨌든 안전지원대학은 세 개 사이트에서 긍정값을 보여주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험지원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 사이트 중에서
두 개 사이트가 긍정값을 보여주는 데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도 요놈이 데이터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사이트도 무턱대고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몇 년치의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사이트 중에서 2개 사이트 정도가 긍정값을 보이면 어느 정도 모험 지원 대학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걸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는 진짜 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겠죠? 3개 사이트 중에서 2개 사이트가 마이너스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모험해볼 만하다 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걸 평균값을 낸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평균점이 0점 아닌가요? 그래서 모험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하위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이트 2개는 플러스 값이 나는데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럼 평균을 내면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 이런 것처럼 왜곡되는 성향이 생기니까 그냥 2개가 긍정값을 보여주면 아 얘가 모집되는 과정에서 너무 치우친 데이터를 얻거나 보정값을 얘만 좀 이상하게 잡았구나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개 사이트가 긍정값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모험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렸죠. 가군하고 나군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찾았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사이트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 자, 대성, 그 다음에 모지, 진학사입니다. 그래서 대표과를 제가 선정을 해서 입력해 보시고 하시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여기 대성 마임에게 가면 여기 지금처럼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장소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화면은 좀 작지만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트는 실제 저희 학생한테 정확히 허락을 받고 보여주는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데이터를 노출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합격하고도 남는 대학을 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뭐 당연히 가릴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다 긍정값만 나와 있을 겁니다.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지원해본 여러 가지 값이 나오니까 성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지에서는 여기 보시는 거는 나의 모의 지원에서 찾으시면 될 거고 또 진학사에서는 정시 합격 예측 보면 저장소가 있는데 모의 지원을 하고 나서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면 지금처럼 값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체적 데이터라서 제가 지운 거고요.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과 달리 이렇게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서 설명드리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 배치표를 활용하실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점수에 유리한 대학을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종이 배치표 사용법은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법을 익히시고 활용할 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종이 배치표 활용은 여러분 점수 합을 통해서 적정 대학, 상위 대학, 하위 대학을 선별하신 다음에 원하는 대학을 고르셔서 후보 지원 대학으로 문서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봅시다. 자, 이게 아마 올해 이투스에서 나눠주는 자료인데 개인적으로 이투스는 꽤 컨설팅을 뭐 괜찮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걸 뭐 확대해서 보실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시면 구성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일단 글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표준 점수로 하는지 100분위로 하는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표준 점수 합, 100분위 합 이렇게 돼 있어서 표준 점수 합의 순서에 따라서 100분위 합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등급 합이나 그 다음에 영어 등급 같은 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위쪽을 보시면 일단 대학명이 나와 있고 이 깨알 같은 글씨가 반영 과목은 보통 위에 큰 점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기타 탐구의 조건, 영어 등급 간의 점수차,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대체 가능한지, 과탐을 2개 하는지 하나 하는지, 표준 점수라는지 100분이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는 세로칸이 표준점수 합, 백분위 합이 나와 있고 등급학과 영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등급학과 영어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이건 죄송한 얘기긴 한데 그 점수 때 영어 등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좀 얘기는 다르긴 하죠. 워낙 12%가 1등급이니까 그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로 요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표에는 그 합을 구하셔서 표준점수 합을 구하시고 백분위 합을 구하신 다음에 자나 아니면 두꺼운 색깔펜으로 내 점수대 대학을 요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로 하는 대학을 내 점수대를 봤더니 요 정도 후보 대학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색깔펜으로 크게 두꺼운 색깔펜으로 지금처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색깔펜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후보를 이렇게 칠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옆에 백분위 대학을 보니까 자 여기서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백분위 대학을 보니까 요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간극이 생겼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 두 점수 중에서 대략적이나마 이 학생은 표준 점수가 유리할까요? 백분위가 유리할까요? 다시 한번 요게 표준 점수 대학이고 이거 백분위 대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표준 점수 대학이 수준이 더 높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학생은 대략적이나마 표준 점수가 유리한 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학생 이런 경우가 있겠죠. 표준 점수로 봤을 땐 이런 정도 대학이었는데 백분위로 했더니 어떤 학생은 여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개수는 많지 않지만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은 벌써 나왔죠. 어느 대학이 유리한가요? 이 학생은 대략적으로 잡긴 했지만 백분위 합이 조금 더 유리한 거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두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 대학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이라고 배치표에 나와 있으면 그 위에 한 두세 칸 정도 후보 대학을 또 추려놓습니다. 이건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에 써놨지만 이게 모험지원 대학의 후보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대학이 안전지원 대학의 후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니까 이 정도 대학도 추가로 조사를 하셔서 문서화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배치표를 먼저 활용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후보 대학을 선별해 놓습니다.